더하거나 덜하지 않아도 온전한 우리를 생각하는 시간.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오롯한 우리입니다. 오롯한 우리는 인권을 공부하고 토론하며 강의하는 사람들의 모임터 전북 인권교육연구소에서 함께 만들어 갑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항공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깊은 절망과 시름에 빠져 있을 유가족분들과 이 아픔을 함께 겪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진행을 맡은 김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건네기가 무색한 시간입니다. 12.3 계엄과 항공참사라는 무거운 소식 때문인지 새해의 희망을 나누기가 조심스러워서 올해는 새해 인사를 많이 전하지 못했습니다. 오롯한 한 사람의 존엄, 나와 당신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매일의 안녕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임을 광장에서, 남태령에서, 무안공항에서, 한강진에서 맞잡은 손을 보면서 다시금 마음에 새겨봅니다. 첫 번째 함께 들으실 음악은 권진원의 그대와 꽃 피운다입니다. 저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그대와 약속 또다시 떠올린다. 큰 숨으로 마음 세우며 무의미한 시간의 고리 이제 끊어버린다. 내가 원하는 그날들을 그대와 꽃 피운다. 온전하게 해낼 수 있을까? 엉켜있는 내 안에 매듭 이제 끊어버린다. 시원한 바람에 가슴으로 세상을 뛰어보자. 그날들을 그대와 꽃 피운다. 뜨거운 태양의 가슴으로 세상을 품어보자. 내가 원하는 그날들을 그대와 꽃 피운다. 시원한 바람에 가슴으로 세상을 뛰어
원하는 우리의 평범하고도 특별한 이웃을 초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오후 초대석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오후 초대석에서는 그림책과 놀이로 아이들과 성인들을 만나고 있는 질문 선생님, 책일진 활동가님과 함께합니다. 책일진 활동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림책과 놀이로 아이들과 성인들을 만나고 있는 활동가 책일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청취자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그림책 수업을 할 때요.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면 그 질문에 계속 질문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질문 선생님이라는 별칭을 지어줬거든요. 그런 사연이 있으시군요. 그 별칭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네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말을 잘 하지 않거든요. 특히 고학년 친구들은. 그런데 질문 선생님이라고 제가 불릴 때 제 질문에 답하고 싶다는 말로 들려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의미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질문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좀 미소가 나오네요. 그림책과 놀이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놀이는 전래놀이를 통해서 신체활동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림책은 그림책을 들려주고 관련된 창의활동이나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오롯한 놀이 첫회 시간에 놀이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서신영 활동가님과 함께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책일진 활동가님과 그림책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림책과 놀이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아들과 딸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릴 적에는 책을 많이 읽어주다 보니 책을 가까이 했었는데요. 학교에 들어가면서 책을 잘 안 읽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독서록에 감상평이나 자신의 생각을 적는 걸 보니 재밌었다, 슬펐다, 나쁘다 등으로 쓰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가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고민이 좀 많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두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배웠던 놀이와 그림책이 이제 제 삶의 지표로 자리한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림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림책을 거의 보지 못했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저도 그림책을 알게 됐고 한때 열심히 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림책 활동가를 꿈꿔보진 않았거든요. 그림책의 어떤 매력이 책일진 선생님을 활동가로 이끌었을까요? 저는 예전에 그림책이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그림책 공부를 하면서 그림책이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림책을 통해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을 통해 나 자신이 성장하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게 그림책의 매력으로 저는 생각되었던 것 같아요. 내 삶의 모습을 담고 있어 서로 공감하며 눈물도 흘리고 웃을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지치고 힘든 일이 많아서 저에게도 또 듣는 분들께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듣는 분들께 그림책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전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저도 조금 위로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래에 그림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책 중에 위로받는 글귀가 있어서 몇 자 적어왔거든요.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우리 책 읽진 활동가님이 여러분과 네, 저에게 들려주시는 글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표지판을 닦는 청소부입니다. 강연을 하는 건 오로지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랍니다. 나는 교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글귀는요, 모나카 페트님의 행복한 청소부라는 책에 있는 글귀인데요. 이 책에서 행복한 청소부는 청소일을 하면서 시립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시와 음악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유명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대학 교수로 초빙을 하겠다라는 제의가 들어오는데 그걸 거절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글귀가. 저도 한 번쯤은 유명해지고 싶다, 더 잘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되게 주저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더 좋은, 그러니까 돈도 더 벌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내 자리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책이어서 이 책을 한 번씩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어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죠. 네. 여전히 좋은 책이어서인지 누군가에겐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다른 책도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찰스 맥커신 작가의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참 좋은 글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글귀 하면 그 책에 있는 글귀들을 하나씩 빼서 이렇게 글귀를 담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 중에 제가 잘 울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울면 되게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이 책에서는 저한테 좀 위안을 주는, 위로를 주는 말이 있어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건 약한 모습이 아니야. 그만큼 강하다는 거야. 저도 상담심리 공부하면서 감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많이 배웠죠. 소개해 주신 문장들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에 울림이 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에서 그림책을 통해서 자신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신을 이야기하는 그림책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그림책을 좀 소개해 주시죠. 나를 표현하는 그림책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두 권만 소개해 드릴게요. 김희경 작가님의 나는요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초등학교 친구들은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다양한 동물들의 특징을 빌어서 나의 모습을 표현한 책인데 아이들하고도 수업을 할 때 되게 재밌어 했던 책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세상에는 수많은 내가 있어요. 나는 겁이 많아요.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잘 놀라요. 이건 어떤 동물일까요? 깜짝깜짝 놀라는 애가 누가 있을까요? 사슴이요. 아, 사슴의 눈망울을 생각하면서 네. 그러면 이 동물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아, 퀴즈를 내시면 안 되는데 네, 들어볼까요? 네. 나는 선택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뭐가 좋을지 자꾸 갈팡질팡하곤 해요. 더 어려운데요? 이 책에서는 토끼 친구로 이게 이제 그려졌는데요. 여기에서 다양한 동물 친구들이 나오는데 날치, 나무늘보, 강아지 원숭이, 코뿔소 펭귄, 또 다른 여타의 동물들이 나오는데 책 마지막에는 이게 모두 다 나예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책이어서 한번 빌려서 아니면 사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퀴즈를 못 맞춘 게 아주 당연한 거였습니다. 네, 동물 하나하나에 섞여 있는 어떤 특성들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다 섞여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그림책 한 권 더 있다고 하셨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조던 스콧 작가님, 그리고 그림 작가님은 시드니 스미스의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실제 글 작가님의 경험담을 담은 그림책이고요. 저는 이 책을 볼 때마다 조금 눈시울이 붉어지는 책이고 울컥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주인공 친구가 말을 잘 못해요. 그걸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아빠가 너는 저 강물처럼 말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희망처럼 그려지는 그림책인데요. 지금도 제가 조금 울컥하는데 정말 이 책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울컥하셨답니다, 여러분. 네, 저는 보고 있어서요. 네, 책 읽진 활동가님이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 울컥하시는지 궁금하시거나 저는 강물처럼 말하는 게 뭘까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 이런 부분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 나는요나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라는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루시드 폴이 부릅니다. 물이 되는 꿈. 물이 되는 꿈 물이 되는 꿈 물이 되는 꿈 꽃이 되는 꿈 시가 되는 꿈 불이 되는 꿈 강이 되는 꿈 빛이 되는 꿈 소금이 되는 꿈 바다가 되는 꿈 파도가 되는 꿈 물이 되는 꿈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 이어서 책 읽진 활동가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은 어떤 책이 있을까요? 코리 도어펠드님의 가만히 들어주었어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책은 공감하는 방법을 말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우리를 어떻게 공감하고 소통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소개해 주신 그림책들을 실제 놀이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진행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그림책을 들려준 다음에 거기에 맞는 창의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주제에 맞춰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책 수업을 할 때 어려운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어려움을 느끼시나요? 제가 수업을 할 때는 보통 학교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책을 들려주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 방식으로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못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저도 그림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는데 초반기에는 그냥 책을 들려주고 거기에 맞는 뭐 창의 활동 아니면 신체 활동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조금 그 부분들을 조금씩 해소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뭔가를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게 혼자만의 힘으로는 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책읽증 활동가님은 그런 어려움을 돌파하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 궁금한데요. 네, 공부였던 것 같은데요. 아, 네. 제 스스로 했던 건 아니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마침 전북 교육청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부모 교육을 하는데 그중에 그림책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우연히 들었던 그림책 교육이 그림책을 저렇게 보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너무 잘못 보고 잘못 들려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조금 더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자격증 과정까지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림책 수업을 하실 때 활동 중심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러면 그 과정을 공부하신 후에는 뭔가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기 얘기도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 수업을 그 과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선생님의 수업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도 좀 들려주시죠. 한 예로 팥죽 할멈과 호랑이, 옛이야기 그림책은 모두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을 어떤 걸 보여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알게 되었고요. 다 같은 책이 아니라 어떻게 그려진 그림책을 보여주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졌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호랑이에 관련된 창의 활동 아니면 또 역할극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역사적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림책 안에 호랑이가 어떤 상징성을 갖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내 주위에 이 상징을 가지고 있는 호랑이 같은 존재가 누가 있는지 또 그럴 땐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듣는 것 같아요. 네, 활동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저도 네, 상담 일을 하면서 이제 집단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초보일 때는 뭔가 준비해 놓은 활동을 마치는데 굉장히 마음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활동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집단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진행을 하는 편인데 선생님께서도 비슷한 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자격증 과정 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힘드셨다고 하셨는데 얼마 만에 다시 공부하신 건가요? 대학 졸업하고 한 20년은 된 것 같은데요. 아, 20년. 저는 15년 만에 다시 공부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15년은 좀 더 되나 봅니다. 여하튼 네, 20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늦은 공부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우리 책읽진 활동가님은 어떠셨을까요? 저도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림책을 공부한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감도 안 잡혔었고요.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외우고 또 누군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는 아이들하고는 수업을 해봤었는데 성인들 앞에서도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 대상이 다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위축되기도 하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같이 공부하던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안 되는 부분 서로 이야기해주고 끌어주고 하다 보니까 힘들지만 되게 보람됐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어렸을 때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되게 생기 있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려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생기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자격 과정을 마치고 난 후에 선생님께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전에는 말로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된다,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진짜로 사람이나 사물을 관찰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 전보다 말을 적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그림책을 보다 보니까 더 많은 책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서 책도 전보다 더 많이 읽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림책에 푹 빠져있던 책임진 활동가님이 요즘에는 전북인권교육연구소에서 인권을 같이 공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방금 얘기하셨던 그런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책임진 선생님이 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연준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네,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 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쉼이 필요해. 자꾸 재촉하지 말아요. 나도 진짜 바쁘단 말이에요. 학교 끝나면 방과 후에 영어학원, 수학학원 그냥 뭐 노는 줄 아나요? 나도 쉼이 필요해. 나도 쉼이 필요해. 푸른 파도 속에 마음껏 헤엄치며 놀고 싶어요. 나도 쉼이 필요해.
진짜 바쁘단 말이에요. 학교 끝나면 방과 후에 영어학원, 수학학원, 그냥 뭐 노는 줄 아나요? 나도 쉼이 필요해. 나도 쉼이 필요해. 푸른 파도 속에 마음껏 헤엄치며 놀고 싶어요. 나도 쉼이 필요해. 나도 쉼이 필요해. 넓은 들판에서 마구 뛰놀고 싶어. 쉼이 필요해. 쉼이 필요해. 오연준의 쉼이 필요해 듣고 왔습니다. 왠지 들어가 누워야 될 것 같은 뭔가 그런 그 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질문 선생님, 책 읽진 활동가님과 이야기 이어갑니다. 어떻게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그림책을 보다 보니까 제가 사용하는 언어를 이렇게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잘 못 느꼈었는데 그림책을 만나면서 제가 평소에 쓰던 말들이 좀 부정적이고 불편한 말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예로 잘못해서 혼났어. 아니면 맞아, 나 원래 그러는데? 등의 말들을 제가 되게 잘 썼던 것 같은데요. 그림책을 들려줄 때 그런 언어들을 바꿔 들려줘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이거를 바꿔 들려줘야 된다면 내가 평소에 쓰는 언어도 이런 언어를 쓰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심리에서는 이제 긍정 언어라고 표현하는데 그 긍정 언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긍정 언어로 얘기해야 하며 이제 선입견이 있는 언어는 피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저한테 담겨져 있는 언어들이 그런 언어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나는 인권 감수성이 낮은 말들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언어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언어는 생각이나 마음에 큰 영향을 받는다 생각되어서 인권 공부를 좀 하면 내가 좀 생각이 바뀌어서 내 언어도 내 행동도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인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책 읽진 활동가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인권의 용어로 표현해 본다면 인권 감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좀 소개를 했으면 합니다. 책 읽진 활동가님께서 인권 감수성이 무엇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감수성이란 외부의 자극을 쉽게 받아들이고 느끼기 쉬운 상태를 말하며 민감성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하죠. 인권 감수성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하여 매우 작은 요소에도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적용하면서 인권을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불합리한 관행, 제도 등을 인권 문제 차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방금 책 읽진 활동가님이 소개해 주신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입니다. 전북인권교육연구소에서는 초등학생들과 만날 때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학교나 집에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겪을 때 아주 작은 부분에서 인권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인권 감수성이다.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정의만 가지고는 쉽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우리 책일진 활동가님이 사례를 하나 소개해 주실 겁니다. 네, 이번 사례는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인 완주군에 혹시 공공기관 화장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가보진 못했습니다. 저는 가봐서 이 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는데요. 화장실에 보통 가방거리가 위쪽에 있는데 완주에 가면 중간 정도에 있거든요. 이게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어린이 청소년 의회에 제안하고 이를 완주군이 받아들여서 개선된 사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손에 닿을 수 있는 103cm 높이로 가방거리가 설치되어 있고요. 디자인도 아동 청소년에게 물어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디자인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주군은 어린이 청소년 의회를 3년째 운영해오고 있고 전국 유일하게 2억 원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가방거리 개선된 이 사례는 2019년에 아동 참여 예산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인권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면을 달구는 인권 사례나 인권 침해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른들, 성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인권 감수성을 그림책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학교에 가면 아이들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와 권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그게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는 사례들이 되게 많아서 학교에서는 이제 인성 주제로 한 그림책 교육을 많이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인성이 뭘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면 사람의 성품인데 그럼 그 성품을 이루는 게 뭐지? 라는 이제 계속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는 나와 친구 그리고 관계, 존중,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로 아이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 서점가에 가보면 인권을 주제로 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성향상 인권 이렇게 해서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책도 물론 훌륭한 책들이 많지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책들이 저는 더 인상적이더라고요. 혹시 수업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책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2024년 작년에 완주에 있는 친구들하고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아이들이 되게 재밌게 봤던 책이 있어요. 책도 되게 재밌지만 그 활동도 되게 재밌어라 했거든요. 왜냐면 그 활동에서 제가 그 주인공 아이가 되고 친구들이 어른이 되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짓궂은 주인공이 돼서 아이들이 얘기하면서 근데 이 활동에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좋은 언어를 써야 된다. 나쁜 언어는 절대 쓰면 안 된다. 부정 언어는 쓰지 않기라고 약속을 하면서 했는데 선생님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책이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시는 작가님일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은 굉장히 유명해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존 버닝햄 작가님의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 에두아르도 이 책인데요. 네, 저도 그 존 버닝햄 작가 책을 몇 권 봤던 것 같은데. 어떤 책 네,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네. 깃털없는 보르카. 보르카. 네. 네. 또 우리 할아버지. 네, 맞습니다. 기억이 막 새록새록 올라오네요. 그다음에 커튼이라는 책도 있고요. 네, 그 책도 본 것 같아요.
안 보셨는데 보셨다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저 나름 책 많이 봤습니다. 아, 네. 근데 이게 그림책에 대한 관심을 제가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클 때는 열심히 보다가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가까워지고, 네, 저희 아이들이 성인이거든요. 네, 청소년기 들어가면서부터 저도 자연스럽게 그림책과 멀어졌던 그런, 네, 전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 존 버닝햄 작가님의 책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봐도 되게 좋은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른은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가님의 책에 나오는 어른들은 정말 이상적인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봐도 되게 좋은 그림책들이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림책의 매력에 푹 빠지는 그런 시간인 듯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들은,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꼭 한 번씩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그 만남을 좀 더, 네,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책이진 활동가님이 한 권의 책을 저희에게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노래로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스스로 음악 노동자라고 일컫는 하림 작가님의 노래를 그림책으로 만든 책이에요.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하림 글, 지경의 그림. 우리는 모두 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내가 일하다 다치면 엄마 가슴 무너지고요. 집에 못 돌아가면은 가족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저녁엔 집에서 쉬고 휴일에는 여행도 가는 그런 평범한 일들이 왜 나는 어려운가요? 우리는 모두 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방금 책 읽진 활동가님의 낭송을 통해서 제가 그림책 한 권을 만나봤습니다. 저도 이 노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 노래를 가지고 초등학생들과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이들하고는 이 책을 제가 들려주기 전에 노래 먼저 들려주고 그리고 자기한테 와닿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거든요.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내가 일하다 다치면 엄마 가슴 무너지고요. 집에 못 돌아가면은 가족은 어떡합니까? 라는 부분을 듣고 우는 친구도 있고요.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와닿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친구들이 꼭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이 더 많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의 권리라는 게 실은 엄청 대단한 거라는 생각은 전 들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게 진정한 노동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린 친구들이 이런 노래와 이런 그림책을 어렸을 때부터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하는 기특한 친구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네, 책 읽진 활동가님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마음에 인권이 서서히 스며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롯한 우리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준비하면서 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림책을 얼만큼 좋아하고 얼만큼 나누고 싶은지 그런 마음도 좀 확인하는 의미 있고 좋았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한번 오늘처럼 그림책을 소개해 주시고 또 낭독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져봤으면 합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포부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몇 년 전에 이제 작가의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된 작가님이 계신데요. 그 작가님은 자신의 그림책 가사에 이제 글귀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시거든요. 기타도 굉장히 잘 치셔서 즉석에서 많이 들려주셨었는데요. 작가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저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나이에 맞지 않는 그리고 그 가사가 정말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가요를 부르는 게 그 작가님은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되게 예쁜 말이 담긴 동요를 아이들이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림책에 곡을 붙여서 그렇게 불러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멋진 작가님들이 온 힘을 다해서 만드신 그림책을 많은 분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되는 게 제 앞으로의 바람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림책 작가와 독자들을 이어주는 그리고 어린 친구들의 벗이 돼주는 멋진 마중물이 되어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진 활동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르탄 우리의 진행자가 전하는 인권 에세이 오후의 생각이 이어집니다. 요즘 부쩍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군용 차량을 맨몸으로 막아선 어느 시민의 사진 한 컷에 패딩과 담요를 둘둘 말고 남태령 차가운 바람과 맞섰던 소녀들의 이야기에 60대가 가장 어리다며 2030 세대의 연대에 가슴 벅차하는 농민들의 이야기에 은박 담요를 꽁꽁 둘러싸고 눈에 파묻힌 채 한남진 아스팔트 위를 지키는 청춘의 사진 한 컷에 멀리 프랑스에서 한 교포가 보내온 천잔의 성결제 커피 사연에도 왈칵 눈물이 솟아납니다. 충격로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서너 살 먹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유아차를 타고 엄마 아빠의 품에서 짓는 밝은 웃음에 마음이 환해지다가 이렇게 다시 우리가 함께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남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앞뒤로 빼곡히 들어앉은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런 시간을 겪게 해준 것이 미안하고 부끄러워 또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30년도 더 지나버린 그때의 충격로를, 팔달로를 떠올렸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그러다가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나서지 않았더라면 우리보다 먼저 나섰던 제주의 마산의 광주의 소리를 이어가지 않았더라면 광화문도 지금의 광장도 텅 비어 있었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떨리는 마음으로 거리에 나섰을 이제는 희끗해진 머리로 다시 광장으로 나선 오래전 벗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수고했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장에선 어깨를 함께 맞댄 102030 청춘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그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피워주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을 함께 걸어갑시다. 연대를 넘어 대동의 꿈을 같이 꾸어봅시다. 오늘은 오롯한 우리의 두 번째 방송이었습니다. 쉽게 저절로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싶을 때도, 너무 성급한 게 아닐까 싶을 때도 무언가는 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싶을 때도 무언가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어 내 옆으로 또 그 옆으로 퍼져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조금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해보는 것이겠죠. 오롯한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서 키워낼 변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보다 정의롭고 보다 평등하며 보다 행복한 그런 세상을 꿈꿔보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사단법인 전북인권교육연구소 진행의 김지영이었습니다. 전주공동체 라디오 93.5MHz 이곳은 오롯한 우리입니다. 천천히 듣고 작은 차이도 소중히 안아주네 무심코 나는 눈빛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편안히 머물러 너와 나
작은 차이도 소중히 안아주네. 무심코 나는 눈빛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편안히 머물러. 너와 나 하나의 길을 걷는 걸음, 다른 세계 꿈을 꿔도 이어지는 손길, 바람처럼 자유로운 발걸음 속에 우린 함께 서로를 지켜가네.